발목 인대 손상과 관련돼서 급성 파일 하나를 갖고 무슨 수술 여부를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과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성적 문제가 있으면 그때 대해서는 아마 수술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될지 몰라도 처음에 이제 내가 좀 급성 파일 한번 다쳤다 싶으면 그걸로 어떤 수술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두발로병원 이강입니다. 오늘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저의 경험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발목 인대 손상과 관련돼서 어떤 학술지에 게재된 그런 논문들을 좀 인용해 가면서 뭐가 맞다 틀렸다에 대해서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목 염좌라는 게 결국에는 뭐냐면 발목 삐끗하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누구나 발목이 삐끗합니다. 발목을 삐끗한 거랑 그럼 인대가 찢어졌다, 인대 늘어난 거랑 뭐가 다르냐? 사실 다 똑같아요. 이제 그 발목 염좌 안에 그 모든 게 들어가는데 저희가 이제 보통 1, 2, 3단계를 구분합니다. 1단계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간단하게 그냥 인대가 좀 늘어나는 걸 갖고 이제 1단계 손상이라고 얘기하고, 2단계는 뭐냐면 발목에 인대 부분 파열이 있으면 그게 2단계, 완전히 파열되면 이렇게 3단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3단계면 큰일 났고 뭐 1단계면 뭐 큰일 난 게 아니냐, 그렇지는 않아요. 결론은 뭐냐면 쉬기만 해도 낫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데서는 뭐 인대가 2개 끊어졌으면 뭐 수술을 안 하고 3개를 끊어졌으면 수술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아닙니다.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급성 파일 하나를 갖고 무슨 수술 여부를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과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발목 인대가 한번 다쳤다. 그러면 이게 정말 인대가 늘어난 건지 아니면 부분 파열인 건지 완전 파열인지 어떻게 하느냐?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이나 뭐 이렇게 발을 전공하는 선생님 찾아가야겠죠. 찾아가서 뭐 저희는 이제 진단을 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제 만져봐요. 만져서 어디가 아픈지, 정말 인대 부위가 아픈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진찰을 해보죠. 진찰해서 발목을 흔들어 봐요. 흔들어 봐서 인대가 만약 손상이 됐으면 그 인대 자체가 그 작동하는 그 관절 부분이 헐렁헐렁해집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해 봐요. 그리고는 이제 거기 확실히 인대가 좀 손상이 좀 다친 것 같다, 손상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그때 이제 초음파를 해서 봅니다. 초음파를 돼서 그 인대가 과하게 늘어난 건 없는지 헐렁한 건 없는지 이렇게 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지역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런 지역은 아니다 보니까 이제 다른 집 근처 병원에서 MRI 검사를 이렇게 해갖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해갖고 와서는 저한테 이제 발목 인대 뭐 파열이 하는데 MRI 찍어보니까 인대가 뭐 3개 끊어졌다고 하는데 수술해야 되나요? 하고 여쭤봅니다. 그럼 저는 뭐라 하냐면 일단 초음파 봅시다 그래요. 그러면 MRI 찍었는데 초음파 봐야 돼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여기 하나 제가 이제 보여드리면 2021년도에 미국 정형외과 학회에서 이제 발간하는 그런 논문입니다. 이거는 어떤 논문들이냐면 그냥 일종의 정형외과 의사들한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그런 논문들이에요. 그럼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발목 인대 손상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그 MRI의 근거가 여기 보면 마지막 줄에 보면 MRI to confirm the actual diagnosis of CLAI가 뭐냐면 만성인대 파열인데 is lacking. 인대 손상을 진단하는 데 있어요. 어떤 MRI는 사실은 그 근거가 많지는 않다는 겁니다. 발목 다쳤을 적에 MRI 찍는 게 과한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인대 손상 외에 또 연골 손상도 있었고 다른 손상들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전체적으로 다 아울러서 보려면 사실 MRI가 좋긴 좋은데 인대 자체를 보는 데 있어서는 MRI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발목 인대라고 하는 게 일반 MRI 찍게 될 적에는 보통 3가지로 보여요.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앞쪽에서 하나 보고 또 옆에서 보고 또 잘라서 봐요. 인대 자체가 약간 사선으로 있으면 사실 그게 정확하게 그 인대 주행 경로를 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MRI 갖고 발목 인대를 진단하는 거는 조금 부족하고, 발을 전공한 의사들은 대부분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초음파를 잘 봐요. 그래서 딱 인대에 있는 부분을 다 초음파를 대갖고는 확인합니다. 여기서도 이제 저희가 논문이 이렇게 보면 여기 보면 이제 헬티 사이드라도 있고 인저 사이드 해갖고 여기 인대가 과연 얼마나 늘어나는지 아니면 이렇게 느슨하지도 않은지 보면 건강을 일자로 팽팽하게 딱 있어야 되는데 다쳤으면 흙 이렇게 처져 있는 게 보이거든요. 반면에 한번 당겨봤어요. 스트레스를 줘갖고 확 당겨봤을 적에 원래는 가만히 놔뒀을 때보다 당겼어도 그게 길이 변화가 별로 없어야 되는데 다쳤던 쪽은 이제 느슨하게 처져 있던 게 갑자기 팽팽해진다든지 길이 자체가 길어진다는 걸 이렇게 다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목 인대 손상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초음파가 가장 유용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걸 갖고 정말 수술해야 되는 상태인지 아닌지 그거를 보려면 MRI보다는 초음파가 훨씬 낫습니다. MRI 찍을 때는 가만히 누워서 가만히 찍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인대가 딱 끊어서 쳐요. 완전 파열을 하더라도 MRI 찍는 그 상황에서는 그 손 딱 갖다 붙어 있으면 파열이 없는 것처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초음파 같은 경우는 움직여가면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완전 파열인지
부분파열인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꼭 초음파를 갖고 진단을 해야 된다. MRI를 갖고 진단을 한다든지 어떤 치료 예후를 판정하지는 않는다. 꼭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인대 손상이 확실히 확인이 됐다. 그러면 그럼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슨 2개 끊어지고 3개 끊어지다가 해서 수술하는 게 아니라겠어요. 기본적으로 보호를 해줘야겠죠. 뭐 라이스, 뭐 프라이스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이제 라이스 프라이스는 뭐냐면 프라이스가 P는 뭐냐면 프로텍션, 보호를 하라는 거고 R은 레스트, 휴식을 하라. 그리고 I는 아이스, 냉찜질을 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C는 컴프레션, 압박을 해주고 E는 엘리베이션, 그래서 다리를 들고 있어갖고 빨리 붓기를 빼줘라라고 하는데 이것도 상당히 오래된 하나의 지금 전통적인 치료 방법이고 요즘에 환자분들한테 조금 더 이제 하나 더 앞서가는 좀 더 깊이 들어가면서 이제 요즘 워낙에 뭐 치료를 어떻게 된다면 말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일단 발목을 다쳤으면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 요즘에 얘기 나온 건 뭐냐면 이제 peace and love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화와 사랑. 거꾸로 보면 사랑과 평화. 그게 무슨 뜻이냐? 갑자기 발목 염자에 평화와 사랑 좀 이상하잖아요. 그럼 뭘 얘기하냐면 peace. 일단은 이게 다 약자입니다. peace의 P는 이제 protection. 일단은 보호를 하는 거죠. 기부스를 한다든지 보조기를 한다든지 보호를 해줘요. 움직이지 않게끔 이제 딱 이제 고정해놔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 elevation 똑같습니다. price랑 일단은 다리를 들고 해서 붓기를 빨리 빠지게끔 해줘야 돼요. 세 번째 좀 논란이 좀 있는데 avoid anti-inflammatories, avoid 피해라. 뭘 피해라냐면 소염제를 피하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통 어디 다치고 나면 진통소염제 많이 먹잖아요. 근데 염증 반응도 하나의 치유 과정인 거거든요. 근데 그 치유 과정을 소염제를 먹음으로 인해서 이걸 너무 억제를 해버리게 되면 자연 치유 자체를 좀 억제를 하게 된다. 가능하면 그런 소염제는 복용하지 마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좀 논란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C, 이제 compression, 마지막으로 E는 education, 의사로 하고 환자한테 이제 교육을 잘 하라는 겁니다. 이제 보통 요거는 이제 거의 앞서 있는 거랑 좀 비슷해요. 그 다음에 조금 어느 정도 뭐 한 3, 4일이 지났다든지 1, 2주 정도 지났잖아요. 그럼 통증이나 증상이 좀 안정이 되면 수술할지 말지 판단하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요. 물리치료 많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첫 번째 러브에서 로우드, L은 뭐냐면 하중 가라는 겁니다. 하중 가지고 살살 디디라는 거죠. 그래서 뭐 다쳤다고 뭐 다리를 들고 몇 주씩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아물게끔 힘이 빠지지 않게끔 자꾸 체중을 가하면서 살살 걸어보라는 거죠. 아프지 않을 만큼. 걸어보면서 이제 치료를 이제 하게끔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O는 이제 optimism.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하는 거죠. optimistic하게 생각하라는 건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요즘에 많은 정보들에 다들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발목을 다치면 인대 파열이 가능하고 뭐 힘줄도 가능하고 뭐 연골 펠배 얘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거 한번 다친 건데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한번 급성 파열로 뭐 급성 인대 손상으로 인해 갖고 뭔가 이렇게 적극적인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으면 대한민국의 모든 병원들이 뭐 정신없이 바쁠 거는데 사실 그렇지 않죠. 대부분 자연 치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냥 살살 디디면서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지켜보면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V는 이제 vascularization, 혈액순환 잘 되게끔 이제 움직여주라는 거죠. 아프다고 안 쓰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자꾸 더 굳어버리고 약해집니다. 처음에는 약간 이제 냉찜질이 필요한지는 몰라도 급성기가 되고 나서는 차라리 뭐 온수 조격을 해준다든지 따뜻한 물에 담근다든지 해갖고 혈액순환이 잘 되게끔 해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뭐냐면 어떤 단순 물리치료, 뭐 찜질, 레이저 치료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엑서사이즈, 운동 치료를 해야 됩니다. 혼자서 운동 치료 잘 못하겠다 싶으면 집 가까운 데 가서 운동 치료, 재활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이게 어디 가서 뭐 레이저 치료, 냉찜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걸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제 몇 달 지켜봤는데도 계속 내가 아프고 만성적 문제가 있으면 그때 대해서는 아마 수술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될지 몰라도 처음에 이제 내가 좀 급성 파열하면 다쳤다 싶으면 그걸로 어떤 수술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발로 병원 이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